세 번째, 한명숙 뇌물재심. 이거는 망신자해극이 될 것이다. 네, 이렇게 제가 제목을 뽑았습니다. 정말 177석, 이제 뭐 180석이라고 자기네들은 이제 얘기하는데, 우리 성님호님께서도 화이팅 해주셨고요. TP 맹수님, 옆사람님, 채민이 까주세요. 네, 제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형진님, 100분 토론 유튜브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유튜브 켜시면은, 교토에서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네. 그 작가가 얘기했으니까 틀림없겠죠. 네. 자, 한명숙, 이 총리까지 됐던 사람이죠. 근데 한명숙은 이대 불문과를 나와가지고 2대 기숙사 사감도 하고, 그 다음에 이른바 강원영 목사, 그 당시에 상당히 그 운동권에서 이 대부라고 했던 강원영 목사의 비서를 했고,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간사를 했고, 이러면서 이제 이 간첩죄로 들어갔던 남편의 옥바라지를 했던 이제 여자입니다. 그래서 이런 이제 본인도 이제 감옥에 있었고, 그래서 이 운동권의 일종의 대부 같은 여자예요. 그리고 국회의원을 했을 때 저하고 같은 상임위를 막 했습니다. 근데 이 한명숙은 뭐냐, 진짜 얼굴이 좋아요. 얼굴이. 그래서 그 당시에 같이 상임위를 하면은 우리 이 한나라당 의원들이 그랬어요. 아니, 그 한명숙 의원은 얼굴은 한나라당 얼굴인데 왜 저렇게 싸나운 데 가서 있냐 이러면은 또 막 웃으면서 방긋방긋 웃어요. 그러니까 얼굴이 굉장히 영부인 얼굴이고 이렇게 선한 얼굴이에요. 근데 이 얼굴이 선하면서 속은 완전히 빨간 사람이에요. 그 가끔 이렇게 뭐 말하는 걸 보면은 완전히 저기 종북적 사고를 하는 사람입니다. 근데 그 당시 이제 노무현의 그 인기가 완전히 폭락을 해가지고 막 지지율이 막 10몇 프로 막 이렇게 되니까, 당시에 이제 저랑 같이 카자흐스탄에 그 당시에 이제 이 출장을 갔었어요. 그랬는데 출장을 갔는데 그때 막 한명숙을 막 총리로 한다 막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랬더니 한명숙이 뭐라고 그러느냐, 자기는 뭐 총리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은데 정동영 의원이 자꾸 전화를 해가지고 맡으라고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아니 그 뭐 정동영 의원이 맡으라고 하더라도 이 BIP가 말하자면 오케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이랬더니 아니 뭐 이 BIP는 뭐 별로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진짜 그런가 했어요. 근데 이제 이 카자흐스탄에서 또 다른 나라를 가는데 저하고 한명숙 의원이 그 당시에 이제 같이 갔던 의원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여자 둘이니까 맨날 자리를 같이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같이 앉아 있으면서 저는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또 뭐 2대 선배니까 이러는데, 뭐 자기는 뭐 워낙에 아부를 안 하고 이러기 때문에 뭐 BIP가 안 좋아한다 이거예요. 그러면서 저한테 이 권양숙 여사가 이런 정치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선물을 사갖고 오면 그거를 이제 뭐 받아주는 창구도 있고 뭐 이러면서 또 권양숙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안 좋게 얘기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웬일 이런 거예요. 그래서 권양숙 여사가 좋아하는 화장품이 뭐 에스티로더에 무슨 딱지래나 뭐 이런 거예요. 그래서 그러냐고 이랬어요.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안쪽에 앉았고 한명숙이 제 옆에 앉았어요. 여러분 재밌으라고 오늘 드리는 말씀이에요. 그랬는데 한명숙이가 이제 화장실을 간 거예요. 근데 이렇게 수첩에다가 뭐 이렇게 종이를 꼬깃꼬깃 해갖고 그래서 리스트를 이렇게 왜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접어놓고 간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본다는 건 좀 그렇고, 그래서 아니 도대체 무슨 리스트를 저렇게 한 거야 했는데, 이 비행기 안에 보면 이렇게 식판 같은 거 있잖아요. 이거를 이렇게 펼칠 수가 있잖아요. 이렇게 그 테이블 같은 걸.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을 이렇게 펼쳐놨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제 테이블을 저는 펼치지 않았어요. 그래서 이 테이블을 제가 이렇게 펼쳤어요. 그러면서 팡 했어요. 그랬더니 이게 이렇게 탁 열리더라고요. 제가 의도했을 수도 있습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이렇게 쫙 보니까 여기 이렇게 쫙 써 있는데 다 아까 얘기했던, 말하자면은 그 에스티로더의 그 고급 화장품 리스트가 쫙 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저게 또 이제
여사님, 이 권양숙 여사님 선물을 자기도 하면서 뭘 또 남들이 선물한다고 그걸 씻고 있냐. 되게 이중인격자다.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. 이게 뭐 권양숙한테 지려고 했는지 자기가 뭐 바르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 비싼 이 쫙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일부러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못 본 척하고 이렇게 창밖만 보고 있어요. 그러더니 이렇게 오더니 놀래가지고 헐로 그걸 막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갔다 오셨어요? 그랬더니 네네네 이러면서 막 제가 뭐 하고 있었는지 막 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의원님 저 밖에 구름이 이렇게 막 떠가는 걸 보니까 조금 있다가 보면은요 이 우리 착륙할 것 같은데요. 이러니까 제가 이제 구름을 본 걸 알고 어찌나 안심을 하든지 이게 에피소드예요. 이게 바로 한명숙이라는 사람입니다. 네, 우리 방서연님께서 드림 등급이 돼주셨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시드라님께서 최민희가 토론할 때 주특기가 남의 말 자르고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. 절대 허용치 마시고 준엄하게 주의를 주시고. 알겠습니다.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런데 그러고 나서 총리가 됐어요. 근데 그 총리가 됐는데 제가 이것도 에피소드, 이거 다 제가 경험한 거예요. 근데 이 화장품을 많이 샀잖아요. 그래갖고 왜 백 있잖아요. 백. 이 면세점 백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. 그랬더니 이제 그 총리로 이제 막 된다 하니까 기자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. 그러더니 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전의원 이것 좀 들어줘 하면서 저한테 백을 탁 맡기고 가는 거예요. 그래갖고 제가 사지도 않은 이 면세점 백을 이렇게 들고 한참 뒤에 나갔어요. 다행히 뭐 저 찍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아니 그걸 왜 나한테 맡기냐고요. 웃기는 아줌마예요. 그걸 보고서 제가 한명숙이라는 여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제가 들은 것도 많지만은 제가 이거는 정말 퍼스널한 거는 얘기를 안 하고 이런 정도만 얘기를 합니다. 근데 그 뒤에 총리 재직 시에 한명숙이가 한민호라는 사람한테 즉 9억 원이란 돈을 받았다. 이게 밝혀져 가지고 한명숙이가 감옥살이까지 하지 않았습니까? 저는 그때 알았어요. 저 9억 원은 한명숙이가 분명히 받았다. 왜? 바로 한명숙이의 여러 가지 면모를 봤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 이 대법원까지 가가지고요. 6억 원은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. 근데 3억 원은 확실하게 받았다고 대법원에 있는 좌파 쪽에 있는 대법관들도 모두도 오케이 해가지고 한명숙이가 3억 원 받은 거에 대해서 유죄가 된 거예요. 자, 그런데 문재인이가 정권을 잡고 나니까 한명숙이는 돈 받을 여자가 아니다. 우리 운동권의 대모, 이 종북 세력의 대표자 윤미향 이런 애들 우리가 다 보호하고 허위무사해야 된다. 그래서 한명숙이의 재심을 할 거다. 이러면서 지금 막 퍼뜨리고 있고 이게 대통령 뜻이라고 하니까 뭐 김태념이부터 시작을 해갖고 한명숙이가 말하자면 한민호가 비망록에다가 검찰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라고 시켰다. 이 비망록 종이 한쪽을 가지고 한명숙을 재심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. 그 짓거리들 너무너무 웃기는 거죠, 여러분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재심해라. 재심했으면 좋겠어요. 재심하게 되면 여러분 한명숙이 개망신 당합니다. 그때 검찰 쪽에서 풀지 않은 것도 많아요. 한명숙이가 이 검찰에서 푼 것만 해도 어떤 게 있습니까, 여러분? 골프채 받았어요, 한민호한테. 그래갖고 그 골프장에서 종업원들이 다 증언한 것도 있어요. 네? 그것도 비싼 홈모아 골프채 일제로 받았습니다, 여러분. 그런 거 다 나오고요. 또 뿐만 아니라 한명숙이는 빼도 박도 못하는 게 한명숙이 여동생 집 전세를 얻을 때 그 한만호의 그 수표가 그대로 찍혀가지고 말하자면은 송금이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것들이 머리들도 나쁜 거예요.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을 우습게 봤습니까? 이 말하자면은 이 윤미향이도 세상을 우습게 봐가지고 그동안 그렇게 자기의 4개 계좌로 돈 헤쳐먹으면서 국회의원 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아직도 통장에 3억 2천 있다고 그거를 다 선관위에다가 올리고 얼마나 세상을 우습게 봤으면 그랬겠습니까? 우리 엔드김 선생님께서 아까도 슈퍼챗 후원해 주셨는데 또 해주셨습니다. 엔드김 선생님 감사합니다. 자, 그리고 또 한명숙이나 또 이 안희정이도 왜 감옥살이를 했는가? 안희정이도 자기 집 사는데 노무현한테 박연차가 준 돈을 그거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집을 사는데 변통을 했기 때문이에요. 그나마 안희정이는 그걸 했다가 나중에 메꿔넣기나 했어요. 근데 한명숙이는 한만호한테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동생 전셋집 하는데
준 거예요.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먹은 거죠. 그리고 한명숙이 같은 경우는요, 총리 재직 시절에 그 당시에 저도 막 그 증언 기록을 보면 여러분들 이번에 보시면 아주 추억이 새록새록 돋으실 겁니다. 한만호가 돈 뭉치를 갖고서 말하자면은 이 총리실에서 그 식사 대접을 하면서 여기다가 두고 간 거예요. 그래서 의자까지 막 재현도 하고 그랬어요. 다 좋은데 아니 총리를 하면서 한만호 같은 건설업자를 왜 총리 공간에서 불러다가 밥을 먹입니까, 여러분? 진짜 웬만한 국회의원들은요, 건설업자, 저도 국토해양에 있었지만 건설업자들 만나지도 않았어요. 왜? 만났다가 무슨 횡액을 당할지 알아요. 예? 아예 만나지를 않습니다. 근데 대한민국의 그 대단한 국무총리라는 여자가 자기 공간에다가 한만원이라는 그 건설업자를, 토건업자를 왜 불러요? 거기서 왜 밥은 대접을 합니까? 그것도 다 국가 돈으로 세금으로 대접을 하는 거죠. 그리고 한만원가 그때 검찰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. 의자에다가 두고 왔다고. 자, 그거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됐어요, 여러분. 그렇지만은 이 3억 원은요, 빼도 박도 못하는 유죄가 된 겁니다. 자, 이런 한명숙 177석 얻었다고 해가지고 무죄로 재심을 해? 꼭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. 그래서 하나 따져보자고요. 제가 우리 부엉이 단톡방에서도 이 주제가 있어서 제가 딱 글을 올렸어요. 한명숙이 제일 싫어한다. 재심 한명숙이 제일 원치 않는 일이다. 재심해보라고 하십시오. 성경책을 끼고서 나는 돈 한 푼 안 받았다고 하면서 법정에 나가는 여자가 한명숙이에요. 놀랍지 않습니까, 여러분? 맨날 하나님 찾으면서 9억 받아먹은 여자가 한명숙이에요. 그리고 그 중에 3억 중에 1억은 자기 동생 전셋돈 얻는데 쏴준 여자가 한명숙이고, 이게 바로 좌파, 종북 좌파들의 여러분 맨 얼굴입니다. 민낯입니다.